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무슨 말씀으로? 네. 자유폭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희 범국민위원회에 네. 2월 28일자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네. 저희가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보면 이용종 청장님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조정래 선생님, 문소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쭉 해주시는데 본인도 끼어달라. 이러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다. 네. 지난 세월 동안 큰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온 제주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 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는 제주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평화와 인권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70주년은 치유와 화합의 디딤돌이 될 길을 진심으로 바란다. 네. 라는 영상을 보내왔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 4월 3일 날 제주 가서 참석도 하고 좌익폭동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50여일 전에 한 이야기와 너무나 괴리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 예. 황당했겠는데요. 도민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대체 뭐냐. 네. 그리고 이미 그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회에서 제정된 부분이고 그런데 그리고 엊그제 분명 이런 영상을 보내오고 저희가 4월 3일 날 광화문 분향소에서 이 영상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 영상을 네. 혹시 홍준표가 쌍둥이 아니야? 네.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네. 너무 충격입니다. 이 영상과 그 발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논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인용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좌익폭동 이야기한 것이 혹시 지방선거를 아까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는가?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4.3 문제를 다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양심의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 의도를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념식에 참석하고 또 희생자 유가족들은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행동. 네. 우리 제주 도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 이효리 씨도 시를 읽었죠? 네, 이효리 씨가 그날 사회를 진행하면서 나레이션을 직접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그 낭송됐던 시가 3편이었죠. 네. 예, 그랬고 이효리 씨는 언론에 난 거 보면 그 일부 어떤 분이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요? 이제 그게 어떤 이효리 씨가 이제 연예인이고 하다 보니까 좀 가볍다는 느낌이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에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효리 씨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제주도 와서 살고 그분들에게 뭔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기여하고 싶은 뭔가 그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저는 그 4.3 제가 TV로 중계를 봤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우리 방북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할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방북예술단에 이효리 씨가 갈 수 있는 대스타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효리 씨가 이 4.3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 공연을 혹시 거부하지 않았는가. 네. 참 기특한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속일리 댁. 평양 공연을 염두에 두 그럼 좌익 그 발언을 한 건가요? 참 이해가 안 되네. 네, 너무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쪽의 발언은 발언일 뿐이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편도 통와요.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원희룡 지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멘트나상에도 매우 부적절한 멘트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직접적인 데미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사도 이 4.3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국회의원 시절에도 특별법에도 동의했었나요 그때? 4.3 특별법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4.3 위원회 폐지에 서명을 했죠. 폐지에 서명을 했다. 네, 사산 진상조사위원회를
없애야 된다. 거기에 서명을 했다. 네,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참여정부가 만드는 각종 위원회들도 뭐 없애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이때 과거사 위원회들도 많이 정리를 했고요. 네. 그 와중에 4.3 위원회도 없애야 된다고 서명해서 지금도 유족들한테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지사다. 그러니까.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네. 도지사의 표심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다양한 정책들 속에서 네. 하나로 연결되는 거여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장에 딱 나오는데 바로 옆에서 원희룡 지사가 같이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네. 정치긴 정치구나. 네. 우리 뭐 제주도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네. 네, 잘 판단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4.3이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이 터지자마자 제주 사람들이 군대 한국 전쟁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네. 입대하는 건 살기 위해서 입대하는 게 아니고요. 죽기 위해서 입대하는 거죠. 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빨갱이에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취해졌던 많은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이고요. 특히 그래요? 해병대 3기, 4기 네. 여성 해병대들이 있습니다. 네. 100% 제주 여성들이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전부 투입됐고 네. 서울 수복했다 그래서 중앙청이 태극기 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병사들도 전부 제주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죽음을 했어. 유공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빨갱이에서 면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4.19가 해서 네. 이승만 물러가고요. 네. 잠시 민주화 바람이 불 때 네. 4.3을 다시 꺼냈던 거죠. 네, 네. 근데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으로 네. 다시 그 부분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떨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꺼내고 싶을 수 없는 강한 고통을 네. 겪게 된 거예요. 사실 4.3, 그 아픈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을까요? 특히 네. 이제 20대, 30대는 젊은 너무 친구도 생소할 그럴 수도 거고요. 있어요. 네. 네, 우리 세대만 해도 왜냐하면 4.3 사건이 권력에 의해서 네.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아주 맞아요. 은폐하고 은폐하고 그 진실을 네. 숨겨왔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대대적인 정말 그 진실을 알려야 된 계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전 국민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제주 4.3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가 67%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67%. 높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등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한 두어 줄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해방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전쟁이 편입돼 있어서 이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거죠. 네. 제주 4.3은 한국 전쟁에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해방해서 한반도 이남과 이북에 분단되는 부분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통일 운동으로 갔던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전쟁에 끼워 넣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역사를 완전히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거의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 일반 국민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청소년들이 정말 아예 모르겠네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47년도 3.1 운동 기념식에서 시작되죠. 4.3 사건이. 네, 계기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시민을 발포하게 돼서 발포하면서 6명이 죽게 되고요. 네네. 그 중에 한 사람은 앞쪽에 총을 맞아 죽었고요. 네. 5사람은 등 뒤에 총을 맞아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 뒤에 총을 맞았다는 건 도망가거나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니까 47년 3월 10날 네. 공무원들이 파업을 먼저 합니다. 네네. 도청 공무원, 읍사무소, 면사무소, 경찰 공무원, 네네. 우체국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해버리는 거죠. 네네. 47년도죠, 그게. 네, 47년 네, 3월 네네. 10날입니다. 네네. 3월 10일 그랬더니 날. 3월 14일 날 경무부장 조병옥이가 내려와서 네. 정당방위다. 제주도민들은 빨갱이다. 음. 라고 선언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가 이제 총파업하는 그 과정 속에는 남로당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총파업에는 직접 타협되지는 않고요. 네네. 47년 3월 1일 날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총파업이 되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네. 제주 사람들을 검속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읍내에 60m당 네. 경찰 3명씩을 둬서 60m당. 네, 네.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전국에 촉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인데요. 네네. 최대 많이 모인 날이 반올림을 해서 3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주 인구가 당시에 24만 명인데요. 네. 집회 47년 3월 1일 날 28주년 김일독립투쟁 기념일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4만 명.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가 네. 참석을 했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참석한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집회에 참석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25일 동안에 500여 명을 잡아들이고요. 네. 300여 명을 재판에 회부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네, 젊은 중학생 아이가 고문해서 죽고요. 네. 네, 그다음에 27살 난 젊은 친구가 경찰이 구타해서 죽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군의 총에 맞아 죽고.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밀항을 하는 건데 네. 이미 제주도 바다에는 미구축함이 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예, 밀항한 사람 전부 납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네. 예, 섬이라는 공간 그렇죠. 결국은 산으로 들어간 산으로 겁니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48년 4월 3일 날 네. 남로당 제주도당 네. 관계자들이 무장을 해서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무장의 규모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소총 30정하고요. 네. 대나무로 만든 축장 320개. 네. 이걸 무장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네. 태평전을 일으킨 일본을 원자 폭탄으로 무너뜨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 나라랑 싸우겠다고 한 무장한 사람이 네. 소총 30정하고 대나무 축창 320개라는 거예요. 이걸 반란이고 폭동이라고 규정해서 진압을 시작합니다. 네. 이게 4.3이거든요. 그러니까 4.3에 참여했던 분은 뭐 그때 뭐 좌익도 있었지만 또 우익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일반 대중과 시민들이 다 참여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자들은 이것을 그냥 좌파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경찰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제주 경찰이 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당시에 육지 경찰이 응원 경찰이라 그래서 제주에 내려갔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경찰들이 철도 경찰, 일제 강점기 때에 그 독립 투사들을 기차에 타면 잡거나 또는 표 안 사고 하는 사람 잡아들이는, 그래서 진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철도 경찰들을 먼저 제주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서북 청년단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순경 20명당 경위 1명, 예, 그 다음에 그 서북 청년단 20명당, 그 다음 서북 청년단 50명당 경사 1명, 그 다음에 200명당 경감 1명,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군대와 경찰에 편입시켜서 그 사람들을 제주도 내려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더 피해가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료를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경찰들이 그냥 아무 자택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있었던 이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청년이 뭐 예를 들어 사내 같은 게 없다 그러면 그 가족들을 인질처럼 끌고 나와서 그냥 양민을 다 학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없어졌다면 좌익으로 보고 벌써 뭐 산에 가서 대피시켰다 이렇게 보나 숨겨줬다. 네, 숨겨뒀다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무장해서 폭동으로 이제 몰고 폭동의 가족으로서 뭐 고문하고 아주 가혹한 고문을 하고 그냥 양민을 학살한 거예요. 그 양민의 학살된 희생자는 몇 명으로 추정하시고 계세요? 네, 전체적으로 약 3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의 제주 시민 중에 24만 명 정도 중에 3만에서 9만, 최소 3만 명에서 9만 명 정도인데요. 공식적으로 정부가 피해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12,200여 명 정도, 아니 14,233명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 사람이 죽었다는 걸 누군가는 보증서서 신고를 한 거고요. 네, 확인한 거죠. 네, 그리고 정부가 그걸 확인했더니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 제주가 4.3 당시에 초토화 작전 진행할 때 노영리 같은 경우는 500여 명이 학살이 됐고요. 네. 북촌리라든가 가시리 같은 경우는 400명씩. 네, 맞아요. 북촌리. 네.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원동마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을이 없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결국은 그런 마을은 내 조상이 죽었다라고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추정한다라면 최대 9만 명 정도까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거는 그 희생자들이 다 어린애랑 부녀자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네. 사건이었던 거죠. 네, 지금 14,233명 중에 비율을 보면 여성이 21%고요. 네.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6%, 네. 61세 이상 어르신들이 6%에서 33%가 사회적인 약자고 네. 대항할래야 대항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이걸 무자비하게 죽였던 겁니다. 네. 이거 누가 근데 저기를 한 거지? 명령을 내린 거지? 이승만 정부라고 봐야죠. 네, 이승만 정부 전에 미 군정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미국이라는 책임이 명확히 존재하는 거죠. 48년 8월 16일부터 45년 8월 16일부터 48년 8월 14일까지는 명확하게 미군정 치하에 미국의 책임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때 처음에 그 3.1절 운동에서 시작을 된 거 아니에요? 네. 기념식에서. 네. 근데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이것을 좌파 폭동으로 규정 지으면서 네. 이제 그 양민 학살, 탄압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이어받아서 네. 53년도부터 다시 또 탄압이 시작되죠. 6.25 전쟁 끝나고요. 네, 6.25 전쟁 한국 전쟁 끝나고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네, 그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7년 3월 1일부터 네.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1954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9월 20일까지. 한국전이 끝난 거죠. 야. 약 7년 7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요. 집단 학살은 두 번의 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48년 10월 17일 날 초토화 작전.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인 거죠. 네, 네. 전쟁 시에도 해서는 안 되는 작전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49년 6월까지 집중적으로 학살하게 되고, 그 다음 또 한 번은 한국전쟁 때 네. 예비 검속. 이 폰트에서는 이게 보도연맹 네.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주에는 예비 검속이고, 견우와 직녀도 만난다는 네. 음력 7월 7성날 집중 음. 학살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민을 발포하게 돼서 발포하면서 6명이 죽게 되고요. 네네. 그 중에 한 사람은 앞쪽에 총을 맞아 죽었고요. 네. 5사람은 등 뒤에 총을 맞아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 뒤에 총을 맞았다는 건 도망가거나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니까 47년 3월 10날 네. 공무원들이 파업을 먼저 합니다. 네네. 도청 공무원, 읍사무소, 면사무소, 경찰 공무원, 네네. 우체국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해버리는 거죠. 네네. 47년도죠, 그게. 네, 47년 네, 3월 네네. 10날입니다. 네네. 3월 10일 그랬더니 날. 3월 14일 날 경무부장 조병옥이가 내려와서 네. 정당방위다. 제주도민들은 빨갱이다. 음. 라고 선언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가 이제 총파업하는 그 과정 속에는 남로당이 거기 참여하게 되잖아요. 총파업에는 직접 타협되진 않고요. 네네. 47년 3월 1일 날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총파업이 되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네. 제주 사람들을 검속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읍내에 60m당 네. 경찰 3명씩을 둬서 60m당. 네, 네.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전국에 촛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인데요. 네네. 최대 최대 많이 모인 날이 반올림을 해서 3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주 인구가 당시에 24만 명인데요. 네. 집회 47년 3월 1일 날 28주년 김희독립투쟁 기념일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4만 명.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가 네. 참석을 했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참석한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집회에 참석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25일 동안에 500여 명을 잡아들이고요. 네. 300여 명을 재판에 회부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젊은 중학생 아이가 고문해서 죽고요. 네. 네, 그다음에 27살 난 젊은 친구가 경찰이 구타해서 죽고요. 네네. 그리고 미군의 총에 맞아 죽고.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밀항을 하는 건데 네. 이미 제주도 바다에는 미 구축함이 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밀항한 사람 전부 납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네. 섬이라는 공간. 그렇죠. 결국은 산으로 들어간 산으로 겁니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48년 4월 3일 날 네. 남로당, 제주도당 네. 관계자들이 무장을 해서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무장의 규모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소총 30정하고요. 네. 대나무로 만든 죽장 320개. 네. 이걸 무장이라 그런 거거든요. 네. 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네. 태평전을 일으킨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무너뜨린 나라 아니고요. 네. 우리 뭐 제주도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네. 네, 잘 판단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4.3이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이 터지자마자 제주 사람들이 군대 한국 전쟁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네. 입대하는 건 살기 위해서 입대하는 게 아니고요. 죽기 위해서 입대하는 거죠. 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빨갱이에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취해졌던 많은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이고요. 아, 특히 그래요? 해병대 3기, 4기 네. 여성 해병대들이 있습니다. 네. 100% 제주 여성들인 거거든요. 아. 인천 상륙작전할 때 전부 투입됐고 네. 서울 수복했다 그래서 중앙청이 태극기 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병사들도 전부 제주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죽음을 했어. 예, 유공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빨갱이에서 면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4.19가 해서 네. 이승만 물러가고요. 네. 잠시 민주화 바람이 불 때 네. 4.3을 다시 꺼냈던 거죠. 네, 네. 근데 박정희의 5.16 군사 반란으로 네. 다시 그 부분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떨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꺼내고 싶을 수 없는 강한 고통을 네. 겪게 된 거예요. 사실 4.3, 그 아픈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을까요? 특히 네. 이제 20대, 30대는 젊은 너무 친구도 생소할 그럴 수도 거고요. 있어요. 네. 네, 우리 세대만 해도 왜냐하면 4.3 사건이 권력에 의해서 네.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아주 맞아요. 은폐하고 은폐하고 그 진실을 네. 숨겨왔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대대적인 정말 그 진실을 알려야 된 계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전 국민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제주 4.3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가 67%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67%. 높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등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한 두어 줄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해방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전쟁이 편입돼 있어서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거죠. 네. 제주 4.3은 한국 전쟁에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해방해서 한반도 이남과 이북에 분단되는 부분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통일 운동으로 갔던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전쟁에 끼워 넣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역사를 완전히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거의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 일반 국민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청소년들이 정말 아예 모르겠네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47년도 3.1 운동 기념식에서 시작되죠. 4.3 사건이. 네, 계기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시겠습니까? 네. 그 나라랑 싸우겠다고 한 무장한 사람이 네. 소총 30정하고 대나무 죽창 320개라는 거예요. 이걸 반란이고 폭동이라고 규정해서 진압을 시작합니다. 네. 이게 4.3이거든요. 그러니까 4.3에 참여했던 분은 그때 좌익도 있었지만 또 우익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일반 대중과 시민들이 다 참여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자들은 이것을 그냥 좌파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경찰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제주 경찰이 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당시에 육지 경찰이 응원 경찰이라 그래서 제주에 내려갔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경찰들이 철도 경찰, 일제 강점기 때에 그 독립 투사들을 기차에 타면 잡거나 또는 표 안 사고 하는 사람 잡아들이는. 그래서 진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철도 경찰들을 먼저 제주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서북 청년단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순경 20명당 경위 1명, 그 다음에 서북 청년단 20명당, 그 다음 서북 청년단 50명당 경사 1명, 그 다음에 200명당 경감 1명.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군대와 경찰에 편입시켜서 그 사람들을 제주도 내려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더 피해가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경찰들이 그냥 아무 자택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있었던 이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청년이 예를 들어 사내 같은 게 없다 그러면 그 가족들을 인질처럼 끌고 나와서 그냥 양민을 다 학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없어졌다 그러면
좌익으로 보고 벌써 뭐 산에 가서 대피시켰다 네, 이렇게 네. 보나 숨겨줬다. 네, 이렇게 숨겨뒀다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무장해서 네. 폭동으로 이제 몰고 폭동의 가족으로서 뭐 고문하고 아주 가혹한 고문을 하고 그냥 양민을 학살한 거예요. 그 양민의 학살된 희생자는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약 3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의 제주 시민 중에 24만 명 정도 중에 3만에서 약, 9만. 최소 3만 명에서 9만 명 정도인데요. 공식적으로 정부가 피해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12,200여 명 정도, 아니 14,233명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 사람이 죽었다는 걸 누군가는 보증서서 신고를 한 거고요. 네, 확인한 거죠. 네, 그리고 정부가 그걸 확인했더니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 제주가 4.3 당시에 초토화 작전 진행할 때 노영리 같은 경우는 500여 명이 학살이 됐고요. 네. 북촌리라든가 가시리 같은 경우는 400명씩. 네, 맞아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원동마을 같은 씨는 뭐 언론에 난 거 보면 그 일부 어떤 분이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요? 이제 그게 어떤 이효리 씨가 이제 연예인이고 뭐 하다 보니까 좀 가볍다는 느낌이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에는 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효리 씨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제주도 와서 살고 그분들에게 뭔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기여하고 싶은 뭔가 그 마음으로 했다. 뭐 이렇게 저는 그 4.3 그 제가 TV로 중계를 봤는데 네. 그때가 이제 한참 그 우리 그 방북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할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방북예술단에 이효리 씨가 갈 수 있는 뭐 대스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효리 씨가 이 4.3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 공연을 혹시 거부하지 않았는가. 네. 참 기특한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송일리 댁. 평양 네. 공연을 염두에도 그럼 좌익 그 발언을 한 건가요? 참 이해가 안 되네. 네. 네, 너무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그쪽의 발언은 발언일 뿐이지 네.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하면 편지 통와요.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원희룡 지사죠.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멘트나상에도 매우 부적절한 멘트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직접적인 데미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하나가 원희룡 아닌가. 지사도 이 4.3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국회의원 시절에도 네. 특별법에도 동의했었나요 그때? 사삼특별법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4.3위원회 네. 폐지에 서명을 했죠. 아, 폐지에 서명을 네, 했다. 사산 진상조사위원회를 없애야 된다. 거기에 서명을 했다. 네,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참여정부가 만드는 각종 위원회들도 뭐 없애기 시작했는데 네네네네. 이때 과거사 위원회도 많이 정의를 했고요. 네. 그 와중에 4.3 위원회도 없애야 된다고 서명해서 지금도 유족들한테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지사다. 그러니까.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네. 도지사의 표심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다양한 정책들 속에서 네. 하나로 연결되는 거에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장에 딱 나오는데 바로 옆에서 원희룡 지사가 같이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네. 정치긴 정치구나. 당의 홍준표 대표는 무슨 말씀으로? 네. 자유폭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희 범국민위원회에 네. 2월 28일자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네. 저희가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 보면 이용종 청장님 전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조정래 선생님, 문소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쭉 해주시는데 본인도 끼어달라 이러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다. 네. 지난 세월 동안 큰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온 제주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 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는 제주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평화와 인권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70주년은 치유와 화합의 디딤돌이 될 길을 진심으로 바란다. 네. 라는 영상을 보내왔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 4월 3일 날 제주 가서
참석도 하고 좌익폭동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50여일 전에 한 이야기와 너무나 괴리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 예. 황당했겠는데요. 도민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대체 네. 뭐냐. 네. 그리고 이미 그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회에서 제정된 부분이고 그런데 그리고 엊그제 분명 이런 영상을 보내오고 저희가 4월 3일 날 광화문 분향소에서 이 영상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 영상을 틀은 네네. 혹시 홍준표가 쌍둥이 아니야? 네.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네. 너무 충격입니다. 이 영상과 그 발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논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인용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좌익 폭동 이야기한 것이 혹시 지방선거를 아까 일부 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런가 이 보네요.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는가?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4.3 문제를 다시 보수와 뭐 진보로 그렇게 하면 구분할 안 수도 없는 되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양심의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 의도를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념식에 참석하고 또 희생자 유가족들은 많은 이제 위로를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행동. 네. 우리 제주 도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 이효리 씨도 시를 읽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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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씨가 그날 사회 이렇게 진행하면서 나레이션을 직접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그 낭송됐던 시가 3편이었죠. 네. 예, 그랬고 이효리